김영렬의 마켓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다소 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웠었던 부분은 난데없이 중국에서 긴축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어떤 시장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또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은 양쪽 완화 정책을 계속 지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가들에 대한 어떤 이런 통화 정책에 조금 다른 행보 등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신흥국가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동향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브라질과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연일 인상하고 있고 특히 자국 내 외국 자본에 대한 유출을 의식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50에서 75bp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마저도 그런 인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긴축에 대한 논리는 경제를 억누르겠다는 어떤 의미보다는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잡아보겠다라는 의도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중국 내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격 수준을 지수화한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05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44%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중국 전체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지 이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 대도시에 해당되는 부동산 가격의 수준은 이 수준보다도 더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가고 있는데요. 결국 소득의 증가가 제한된 상태에서 주거비용에 대한 상승은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를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결국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3.5%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 보니까는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물가를 통제하겠다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책 당국이 실제로 액션에 나설지 아니면 구두 개입에 의한 어떤 시장 심리를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법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의 긴축 정책은 경제에 해가 된다는 측면보다는 물가 통제를 통해서 좀 더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쪽으로 먼저 평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김영렬의 마켓뷰였습니다.